정우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37살 직장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아내 지연이 차려놓은 아침 식사를 했죠. 지연은 34으로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6년 차인 그들은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어느 날 정우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지쳐 보였어요. 항상 활기차던 아내의 모습과는 달랐죠. 정우는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뭐 재미있는 취미 같은 거 하나 가져보는 건 어때? 정우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골프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정우는 아내의 제안에 적극 동의했죠. 주변에서도 골프가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더라며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말마다 함께 골프 연습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스윙 폼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그런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이제는 필드에도 나가보고 싶다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어느새 골프는 지연의 일상이 되었어요. 주중에도 스크린 골프장이나 연습장에 가는 날이 늘어났죠. 정우는 아내가 활기를 되찾은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할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들어가요. 오늘도 골프 치고 오느라 피곤하겠네. 정우의 인사에 지연은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샤워부터 하고 올게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지연은 골프 용어와 경험담으로 대화를 채웠죠. 정우는 관심 없는 주제였지만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월급날 정우는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연을 위한 고급 골프채 세트였죠. 아내의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지연은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필드 나가서 늦게 들어올 거예요. 식사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어요. 아내는 골프에 푹 빠져 있었죠. 정우는 선물 박스를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내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우는 홀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텅 빈 집안의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죠. 지연은 피곤한 듯 현관에 골프화를 벗어놓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정우의 물음에 지연은 가볍게 대답했어요. 라운딩 끝나고 회원들이랑 식사 자리가 있었어. 미안해 알려주려고 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네.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내는 곧장 욕실로 향했고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정우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죠. 주말 날씨. 예보를 듣던 중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골프장 리조트에서 1박이 있어 동호회 회원들이랑 가는데 괜찮지?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주말까지 혼자가 되는군요. 하지만 아내의 취미 생활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답장을 보냈죠. 그래, 조심히 다녀와. 출근에서도 정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멀어지기 시작한 걸까 생각했어요. 동료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죠.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내의 변화가 단순히 취미 생활 때문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자주 확인하고
골프 용어를 검색해 보기도 했죠. 필드 레슨이 뭔지, 스윙 코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짐을 챙겼어요. 정우는 침대에 누워 아내를 지켜보았죠. 새 골프웨어를 입은 지연은 어쩐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이번에 함께 가는 사람들은 누구야? 정우의 물음에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왜? 별거 아니야. 잘 다녀와. 지연이 떠난 후 정우는 집안을 서성였어요. 텅 빈 집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죠. 무언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정우는 아내의 서랍장에 눈길이 갔어요.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어보았죠.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골프 관련 영수증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 중에는 코치비라고 적힌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코치 이름은 강민석이었죠. 정우는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28살의 젊은 골프 코치였어요. SNS 계정도 찾을 수 있었죠. 사진 속 민석은 잘생긴 얼굴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그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다 문득 지연의 차량 블랙박스가 떠올랐어요. 아내는 블랙박스를 항상 켜둔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그곳에 무언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머뭇거리며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지연의 차를 찾아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자책했죠. 이런 행동이 옳은 걸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그의 이성을 잠식하고 있었어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최근 녹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죠. 대부분은 평범한 주행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전 영상에서 정우는 숨을 멈췄어요. 지연과 낯선 남자가 골프장 주차장에서 만나는 장면이 보였죠. 남자는 검색했던 그 코치 강민석이 분명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석은 지연의 골프백을 들어주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란히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 모습은 단순한 코치와 회원의 관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친밀해 보였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다음 영상으로 넘겼죠. 이번에는 골프장을 나서며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이 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순간도 있었어요. 정우는 손이 떨렸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영상을 보니 호텔 앞에서 차가 멈추는 장면이 나왔어요. 민석이 내리고 지연도 따라 내렸죠. 그들은 호텔 로비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정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영상은 분명했어요. 지연과 민석은 단순한 레슨 관계가 아니었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지만 정우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었죠.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연이 물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사실 정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추궁하고 싶은 마음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성이 충돌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확신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어요. 정우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부터 정우는 철저하게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지연을 미행했어요. 그녀가 골프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먼 거리에서 지켜보았죠.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골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민석을 만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정우는 자신의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웃었어요. 마치 오랜 연인처럼 보였죠. 정우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골프 카트를 타고 코스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촬영했어요. 민석이 지연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모습은 분명 레슨의 일부였지만 그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르는 것처럼 보였죠. 정우의 가슴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라운딩이 끝난 후 정우는 그들이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지연과 민석은 골프장 부속 호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들을 따라갔어요.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호텔로 들어갔죠. 로비 한쪽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이 체크인을 하는 동안 지연은 옆에서 기다렸어요.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정우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다 리셉션에 다가갔어요. 직원에게 아내의 이름을 언급하며 객실 번호를 물었죠. 하지만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우는 호텔바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2시간 후 지연과 민석이 함께 로비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둘은 서로 다정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죠. 호텔 입구에서 그들은 짧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정우는 아내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주중에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나고 주말에는 필드에 가는 패턴이 확인됐어요. 그들은 항상 골프 후에 호텔이나 모텔로 향했죠. 때로는 민석의 오피스텔로 가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습니다. 지연이 골프 모임이 있다고 말할 때마다 그저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쌓여갔죠. 정우는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요일 밤 지연이 외박에서 돌아왔을 때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있어? 정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와 할 이야기가 있어. 거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어요. 안에는 지연과 민석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입을 맞추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녀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정우는 차분하게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는 게 느껴졌죠.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단순한 레슨 관계야. 너무 오해하지 마. 정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레슨 관계가 호텔방에서 이뤄지나 보지, 누굴 바보로 아는 거야. 지연은 변명을 이어갔어요. 민석은 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잠시 외로웠을 뿐이야.
당신은 항상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잖아.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이 흩어졌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쳤어. 밤낮 없이 일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내 눈에는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정우의 말에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민석이 그냥 위로였어. 외로웠다고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 정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위로 내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어. 지연은 정우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한 발 물러났죠. 지연의 눈물에도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후였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지연의 애원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거야. 난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야. 지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정우의 결심이 단단한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에게도 연락했어. 내 애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야.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죠. 그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오늘부터 호텔에서 지낼 거야. 변호사가 연락할 거고 내 짐은 일주일 안에 빼. 정우가 현관문을 나서려 할 때 지연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정말 나를 사랑했어. 정우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 정우는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죠.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호텔 CCTV, 카드 내역 사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 아내에게 재산 분할 없이 협의 이혼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6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배신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말이죠.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지연과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하던 순간 프로포즈 했던 날. 신혼여행 모든 기억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고통으로 변해버렸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변호사를 만나 마지막 서류를 확인했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우는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이것으로 공식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죠.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통지가 갈 겁니다. 그때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변호사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민석에 대한 소송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는 위자료 외에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골프업계에서 이런 일은 치명적이니까요. 정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복수의 일부였어요. 민석이 골프 코치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싶었죠. 그가 지연을 유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정우는 새로운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혼자 살 집이 필요했죠. 작지만
깔끔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우는 지연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까지 찾아왔지만 그들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거를 보시겠어요? 지연의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죠. 모든 사람이 지연의 배신에 상처받았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후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정우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만남에 응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어요. 민석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그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부터 시작했죠. 정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때야. 민석은 위자료를 합의하고 싶다며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어요. 정우는 비웃었죠. 법원에서 결정된다면 최소 3,000만 원은 나올 텐데 지금 농담하는 건가?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막 경력을 쌓아가는 젊은 코치였어요. 그런 금액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죠. 지연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저를 봐주실 수 없을까요? 정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파괴했어. 그런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민석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정우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법원에서 보자고 말한 뒤 카페를 나왔죠.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변호사 없이 홀로 법정에 섰어요.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죠. 정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녀를 외면했어요.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연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어요.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겠다고 말했죠. 단지 마지막으로 정우와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거절했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죠. 판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 달 후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였어요. 민석에 대한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확실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위자료 3,000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분할 납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민석은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았어요. 골프장 회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그의 레슨 요청은 급격히 줄어들었죠. 결국 그는 골프장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된 셈이었어요. 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을 받아들였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연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죠. 그녀의 SNS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멍청했던 선택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우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골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렸죠. 그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도 정우의 상황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은 그저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 주었죠. 시간이 약이라고들 했지만 정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재산 분할 없이 모든 것이 정우에게 남겨졌어요. 결혼 후 정우 명의로 된 아파트 차량, 금융자산 모두 그대로 인정받았죠. 지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결을 받은 날 정우는 홀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손에 쥔 이혼 확정 판결문이 바람에 흔들렸죠. 그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생각했어요. 새 아파트로 돌아온 정우는 옷장 구석에 놓아두었던 골프채 세트를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이었죠. 그는 골프채를 들고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향했어요. 망설임 없이 버렸습니다. 과거의 마지막 흔적까지 지워버린 셈이었죠. 다음날 출근길에 정우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가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 처음으로 웃으며 수락했죠. 몇 개월이 지나고 정우는 점차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을 위로하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연의 친구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정우에게 미안하다며 지연의 소식을 전했죠. 지연은 지방 도시로 이사해서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어요. 정우는 특별한 감정 없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미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한때 자신의 삶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렸죠. 지연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석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위자료를 갚기 위해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골프 코치로서의 경력은 완전히 끝났고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죠. 그의 불륜 사실이 골프 업계에 널리 알려진 후로는 어떤 골프장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우는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납된 위자료가 모두 입금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우는 그 돈을 모두 이혼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했죠. 이제 그에게 그 돈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38번째 생일을 혼자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작지만 단단한 인간관계를 새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때로는 누군가를 다시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등산 동호회 모임에서 정우는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정우에게 말을 걸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우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관계는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어요. 정우는 지나간 일을 돌아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지만 책임은 결과다. 그 둘을 혼동하지 마.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강함이 생겼어요.